곧 다해. 오늘 마지막 동작 줄 거야. 그 책은. 때부터 볼게요. 요거 먼저 그 전체 다 있는지, 전체 다 있는 거, 전체 다 있는 거. 뭐야, 딱 봐도, 어? 왜 샌도 안 할 거야 이제? 어? 야, 이거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 샌을 해야지. 어? 무섭고. 어? 아니, 어려우면 어려웠다고 안 하는 거 이해하는데 쉬운데도 안 하는 건 이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 아우, 이게 누구 시킬까? 아우. 질문 좀. 아우, 이것도 누구신가? 아저씨. 쌤 좀 질문합시다. 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쌤. 아유, 가연씨도 왜 쓸 거야? 어? 왜 하다 이거밖에 안 했어, 왜? 어? 아, 요 라인. 박지는 예전에도 줬는데, 그쪽은. 24. 또 제 서로 다른 세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일단 1순위가 뭐라 그랬냐면 인수분해라고 그랬잖아요. 인수분해. 그지?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라 그랬죠.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K라는 값이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K를 없애기 위해서 K를 없앨 수 있는 값 1을 넣어보죠. 1, 3, 3, K 빼기 1, K 빼기 1 해서 0이 됐어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이 근으로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 1인 게 근으로 갖고 있어서 x 빼기 1, x제곱 빼기 3x 플러스 k 빼기 1이 0이야. 이 식이. 그런데 그 나머지 두 개의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1하고 여기에 두 근을 1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얘가 삼각형이 돼야 돼요.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가장 긴지를 몰라요. 그냥 세 변만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변이 가장 긴 변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가정을 해야 돼요. 1이 가장 길다. 그러면 1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겠지. 직각삼각형이라 했으니까. 그치? 네. 그러면 여기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1순위가 인수분해, 두 번째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이 안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얘네 그림식 써봤자 지저분하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2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는 9야. 그 다음에 2배의 k 빼기 1이죠. 네. 그러면 이게 1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2배의 k 빼기 1은 8, k 빼기 1은 4, k는 5야. 네. 두 번째는 1이 아니라 알파랑 베타 중에 누군가 큰 게 있다고 치면 알파 제곱이 되겠죠.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내가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한다 했잖아. 얘랑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는 걸 연립하면 되겠죠. 쟤네들 연립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빼기 베타인데 그게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래. 네,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3분의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내가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죠. 더해보면 이 알파가 3분의 10이야. 알파는 3분의 5야. 베타는 3분의 4. 그러면 K는 요 둘을 곱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 알파 베타는 9분의 22 K 빼기 1이에요. K는 9분의 29요. 그럼 얘랑 여기 하나 나왔고 여기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답이 두 개여야 되는데 값을 구하시오. 근데 답을 보면 답이 하나야. 뒤에 값을 보면 하나야. 왜 그러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뭐라 그러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에서 세실근 서로 다른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해야 돼. 서로 다른 실근 얘를 안 해주면 둘 중에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걸러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잘 보세요.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제가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9 빼기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k는 4분의 13보다 작아야 돼. 즉 이거 4, 30이니까 3. 얼마 작아야 되니까 얘가 답이 아니고 요건데 요게 요거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지? 그래서 9분의 29랑 4분의 13이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봐야 돼. 넘겨 세우면 4, 2, 8, 4, 5, 6, 116이고 이거는 9, 1은 9, 9, 3, 27은 117이에요. 그래서 성립을 한다. 그래서 답은 9분의 29만 답이 된다. 한 별씩 서로 다름 있으면 써줘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찾으려면 힘드니까. 3번. 저 말고 더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저 오메가에 대한 거 좀 정리해줬잖아요. 좀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메가 함수는 1, 함수이 마이너스 1. 좀 외운 상태에서 봐야 돼. 그냥 풀려고 하면 안 돼. 얘가 1이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고, 그지? 그 근을 하나 오메가 바라고 한다고 했고, 그래서 첫 번째가 오메가 3승이 1, 오메가 바의 3승이 1이고, 그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1, 오메가 바는 1. 그지? 그래서 구체적인 값은 얼마냐?
근의 모식으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 이런 것들 아는 상태에서 봐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의 n승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의 n승이 돼.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은 여기 있지. 마이너스 넘기면 얘는 넘기면 오메가 바의 n승이야.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이게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얘는 오메가 바의 n승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승이야. 그러니까 얘는 얘랑 똑같은데 마이너스만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짝수여야 된다. n이 짝수여야 되니까 100 이하의 짝수는 50. 정렬들을 외운 상태에서 풀어야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노가다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 네, 44번. 네, 44번은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항호근을 오메가라 할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이렇게 된대. 지금 오메가 3승 1 저기 있으니까 이 성질들을 그대로 써먹는 상태에서 가야 돼. fn은 1 플러스 오메가의 n승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해서 점점점 오메가의 n승이래.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오메가 3승이 1이라고 하는 건 3승 1이니까 이건 세 번마다 반복이라는 얘기를 거듭적으로 해도 계속 반복되겠죠. 세 번마다 반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1, 2, 3, 4 해서 계속 36까지 넣는 게 아니라 1, 2, 3만 해보면 돼요. 1, 2, 3만 해보면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겠지. 보시면 여기 연달아 3개 더하면 또 제로야. 그러니까 계속 값이 이 분자도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져도 3개씩 묶으면 제로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키워낼 필요는 없다.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그러니까 1이죠. 1. F2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야. 연달아 3개 더하면 제로래. 얘는 제로야, 제로. 여기는 제로. 제로. 세 번째 F3은 1 더하기 오메가 3승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연달아 3개 더하면 제로래매. 연달아 3개 더하면 제로야. 요건 1이잖아요. 이것도 1이지. 1 더하기 1분의 1 해서 2분의 1. 이렇게 1이죠. 그래서 1, 0, 2분의 1 이렇게 3개 더해서 3개마다 3번마다 2분의 3이야. 3번마다 2분의 3인데 총 몇 개를 더하래? 36개를 더하래. 근데 36개를 3개씩 묶어버렸으니까 12쌍이지. 12 곱하기 2분의 3 해서 18. 이렇게 된다. 그게 돼요? 4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오각기둥의 부피가 180cm 세제곱 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일지를 봐봐요. 오각기둥이라 힘들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올리고 해봐. 오각기둥이라며. 오각기둥인데 높이가 어떻게 되고 될지를 한번 이렇게 오각기둥이니까 이렇게 합쳤다고 쳐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 오각형이니까 지금 오각형이니까 이런 모양이지. 위에서 봤을 때가 이런 모양이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가 있잖아. 근데 여기 세웠다고 쳐봐. 지금 세운 걸 보시면 여기가 x 돼 있으니까 여기가 x지. 만나는 걸 생각해봐. 그림을 전개도를 보시면 전개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가 x여야 여기가 x지. 이게 세웠을 때 이거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세우면 이거 딱 만나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래? x 플러스 4래. x 플러스 4래.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3이래.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3이지. 이걸 세웠을 때 만나야 되니까. 돼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각형이니까 요 길이를 알면 될 것 같아. 요 길이랑 요거는 요 길이니까 원래 원상태를 이제 복원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x니까 여기는 3이지. 여기가 x 플러스 3이니까 요 길이를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야 오각형을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높이를 알게 되겠지. 높이는 여기 x 플러스 2래. 그러니까 높이는 x 플러스 2잖아. 높이는 됐어. 그럼 나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세워졌어. 그럼 얘가 이렇게 세워졌잖아. 얘가 이렇게 세워졌지. 이렇게. 얘가 올라갔어. 그지? 그럼 여기는, 여기 또 올라가게 생겼지. 그게 뭐야? 거기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이게 x 돼 있네. 그러면 얘는 올라가서, 처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덮일 거 아니야? 그 덮이는 부분이 얘랑 만나는 거잖아. 이해돼요? 얘는 딱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고, 얘는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세워져 있어. 얘가 딱 올라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덮을 거 아니야. 요 길이가 요 길이어야지 맞아 떨어지죠. 그럼 바로 붙어 있는 것끼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붙어 있으니까 얘랑 만나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 건너져 있는 거, 아, 얘랑 만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아, 붙어 있는 것끼리 붙어 있는 거구나. 이해돼요? 그러면, 아, 요게 x니까 이게 x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4겠네. 그죠? 네. 그러면 나는 요 넓이는 요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 빼면 되지. 삼각형 빼면 되지. 그러면 a 곱하기 이거야. 아, x 플러스 4, x 플러스 3에서 12를 뺐어. 그게 밑면적. 에다 x 플러스 2를 높이 곱한 게 얼마래? 180이래.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계산해주면 돼요. 요 전개해서 여기 12랑 여기 12가 사라지겠지. 그러면 여기 4x, 3x니까 7x. x 플러스 2, 180. 네. 그러면 이것도 x, 인수가 이렇게 된다? 요걸 전개해서 풀던지 아니면 숫자를 적당한 걸 넣어서 180이 되는 걸 찾던지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개해서 나는 3차원식을 풀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적당한 수를 대충 때려 맞추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지? 그거는 선택의 문제니까.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180이니까 숫자를 예를 들면 x 대신 4 이런 걸 넣으면 안 돼요. 왜? 4를 넣으면 11이 되잖아. 11은 여기 11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니까는 숫자를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뭔가 180, 즉 3의 배수면서 뭐 10의 배수가 나올 만한 숫자를 넣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x가 1이면 숫자가 너무 작아. 1, 3, 8이니까 너무 작지. 2, 4, 9, 8, 9, 72. 뭔가 커지고 있어. 3, 5, 10, 150. 뭔가 근접하고 있죠? 뭔가 근접하고 있네. 그지? 그 다음에 4는 아까 안 된다 그랬지? 근데 5면, 5면 되나? 5면 숫자가 너무 커진 것 같은데? 5면 12. 그러면 딱 안 떨어지나 본데? 아니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잠깐만. 계산을 제대로 했는데부터 볼게. 얘가 x 플러스 4지,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맞았어. 그 다음에가 저게 xx.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렇게 덮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는 예. x에서 맞는 것 같은데 x 이게 x니까 x 플러스 4라고 그랬지. 그래서 4 뺐으니까 아 미안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왜냐면 12가 아니라 삼각형이니까 6이 빠져야죠. 그죠? 삼각형이 빠져야지 사각형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네, 미안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 계산이 맞고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네, 계산만 다시 해볼게. 7x고 여기 12에서 6 뺐으니까 6. 네.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네, x 플러스 6. 네. 어차피 넣는 건 똑같아. 그럼 x가 1일 때는 2, 3, 7. 안 되지. 7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2 넣으면 3, 2 넣으면 5, 2 넣으면 4, 2 넣으면 8. 얘도 모자라지. 3 넣어볼게. 4, 5, 3 넣으면 9. 네. 요거 맞네요. 그죠? 네. 그래서 x가 3. 이렇게 가면 빠르다. 근데 자연수란 말이 없으니까 원래는 전개 한 개 맞아요. 네? 그냥 대충 넣어봐서 맞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전개해서 찾아야 돼. 그렇지? 자연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객관식이면야 뭐 때려 넣지만 응? 원래는 그냥 전개해서 풀어야 돼. 전개해서 풀어야 돼. 전개해서 풀면 x 세제곱 7x제곱 9x제곱 그 다음에 6이랑 14 20x 그 다음에 12 168 네, 숫자를 막 때려 넣어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여기다 마이너스 1 뭐 넣고 해봐야 돼. 9, 20 이렇게 해봐야 돼. 마이너스 1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안 되고 숫자는 어차피 우리가 3인 걸 알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1인 건 아니고 이것들이 약수 1 넣어도 안 됐으니까 3 해보는 거지, 그지? 3이면 12, 36, 56 네, 이렇게 넣어봐야 돼요. 그렇지? 이건 허근 과제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저번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었죠. 그래서 뒤에 그 연립방정식 설명하면서 문제 좀 풀어줄게요. 네. 연립방정식은 네. 크게 네. 거기 한번 66쪽 와봐요. 66쪽. 네. 그 프린트 맨 앞으로 와봐요. 거기 좀 내용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볼게요. 네. 거기는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우리는 이 연립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형태냐면 하나는 1차, 2차인 경우야. 1차, 2차인 경우는 되게 쉬워. 왜냐면 하나 1차면 x 플러스 y가 3이고 여기는 x제곱 빼기 3y제곱이 6이다. 이러면 그냥 y 대신 때려 넣든지 x 대신 때려 넣으면 돼. 그래서 그냥 연립해서 풀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차이는 뭐냐면 말 그대로 2차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x는 풀면 뿔마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도 뿔마 이렇게 되니까 꼭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어. 여러 쌍일 수 있다고. 그렇지?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해야 됐다. 한 개가 아닐 수 있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 뭐 3개, 4개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1차, 2차는 그래서 쉽게 그냥 얘를 대입해서 풀면 된다고. 얘는 쉬워. 두 번째는 2차, 2차일 때야. 2차, 2차일 때.
2차일 때가 거기 이제 나와있죠. 밑에 보시면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볼게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그냥 대입한다. 끝. 2번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먼저 어떻게? 첫 번째 인수분해 되냐? 1순위가 말했잖아. 인수분해라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된다고. 그렇지? 그건 이제 예시를 보면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나는 2차 항을 제거하던지 아니면 상수항을 제거하시면 돼요. 그렇지? 2차 항을 제거하던지 상수항을 제거하라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항을 제거하던지 상수항을 제거하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쌤에 거기 나와 있는 게 합과 곱으로 표현하라 이거. 합과 곱으로. 얘를 U, 얘를 V. 합과 곱으로 표현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합과 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거기 한번 읽어보자. 빈칸을 채워보자. 그래서 세 번째 x, 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 합과 곱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u, v에 대한 연립 방식으로 변형하여 방정식을 푼 후 x, y는 t에 대한 방정식 t제곱 빼기 ut 플러스 여기가 뭐여야 돼? 여기가 합이잖아. 합. 여기는 뭐여야 돼? 곱이 와야겠지. 얘의 두 근이다. 여기를 채워주면 될 것 같아. 그지? 여기 채워주면 되겠죠. 요거부터 먼저 연립 2차 방정식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정 방정식을 봅시다. 유형별로 요 유형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좀 보자. 네, 여기 49번 대표 유형들 좀 써줄게요. 대표 유형 x 빼기 y가 4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0이래. 네.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될 수 있는 것. 그랬잖아. 여기 1차하고 2차면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넘기면 x는 y 플러스 4야. 걔를 대입할 거야. 대입. 1차, 2차면 대입하면 y 플러스 4의 제곱 y 제곱은 40이야. 그지? 그럼 여기는 y제곱 2y제곱 2배 요놈 8y 16에서 40 빼면 마이너스 24 y제곱 플러스 4y 빼기 12는 제로. 인수분해가 되죠? 6이랑 2 마이너스 붙이면 y는 마이너스 6이거나 y는 2야. y가 마이너스 6이면 x는 마이너스 2야. y가 2면 x는 6이야. 돼요? 그래서 그냥 1차, 2차면 매우 쉽게 해결해야 된다. 그럼 내가 답은 뭐라고 써야 돼? 답을 뭐라고 써서 만약에 답을 물어봤어. 얘 근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쓸 거야? 답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그냥 x에 관한 방정식이면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6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연립방정식 형태가 나왔을 때는 답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답 표현하는 것도 알아둬야 돼. 첫 번째는 내가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6, y는 2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순서쌍으로 마이너스 2,6, 6,2 x, y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던지 이렇게 쓰던지 하라. 만약에 x, y가 뭐냐고 물으면 답을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쓰던지 하라. 오케이?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1차고 하나 2차인 경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냥 대입하면 된다.
됐죠? 예. 그 두 번째 이제 2차 둘 다 2차인 경우에 예시를 한번 보자. 둘 다 2차인 경우에 예시를 볼게요. 예. 둘 다 2차인 경우 예시. 예, 53번. x제곱 빼기 y제곱은 0. 그 다음에 x제곱 xy 3y제곱은 15. 얘의 해가 아닌 것. 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그랬지. 인수분해가 되느냐.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말했잖아. 2차항 제거하는 3차항 제거하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되니까 첫 번째 x가 y,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 인수분해 되니까 그냥 이거 대입하면 돼요. 그지? x는 y 대입하면 y제곱 y제곱 y제곱. 그러니까 5y제곱이 15야. 그 y는 뿔마 루트 3이야. 근데 x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x도 똑같이 가면 되겠죠. 그지? x가 마이너스 y야. 그럼 x가 마이너스 y니까 y제곱, 여기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3y제곱이 15야. 그럼 약분되니까 y제곱은 뿔마 루트 5인데 x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뿔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을 쓸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만약 1번처럼 쓴다고 치면 x는 뿔마 루트 5, y는 마뿔 루트 5, x는 뿔마 루트 3, y는 뿔마 루트 3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x, y는 뿔마 루트 5, 마뿔 루트 5 또는 뿔마 루트 3, 뿔마 루트 3 이렇게 쓰던지 하라. 이렇게 쓰던지 이렇게 쓰던지. 그렇죠? 해가 아닌 것은 이제 5번이 되겠죠? 복소수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 다 실수였으니까 5번이 답이 되네. 그치? 그래, 마지막 내용이 요거잖아. 2차항 제거하거나 아니면 요거 합과 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 지금 56번을 보면 다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여기 56번을 보면 합과 곱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다 합과 곱으로 바꿔줘. 그치? 합과 곱으로. 합과 곱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합과 곱으로. 그럼 합을 아까 뭘로 넣는다고? u, 얘를 v로 넣는다고 했지? 얘는 u 제곱 빼기 v. 13. 응? u 빼기 v는, v 빼기 u는 마이너스 1. 다시 쓰면 u 빼기 v는 1이잖아.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연립하면 될 것 같아. v 대신 넣는 게 낫겠지? 이걸 넘기면 또 이걸 제곱해야 되니까. 그지? 그냥 v 대신 넣는 게 낫겠지. v는 6 빼기 1을 그냥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u의 제곱 빼기 6 빼기 1이 13. u의 제곱 빼기 u 플러스 1 빼기 13과 12는 0. 네. 4랑 3 이렇게 남네요. 그러면 u가 4면 v는 3이야. 네. u가 마 3이면 v는 마 4야.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이게 답이 아니야. u랑 v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랑 y를 구하는 거야. 이걸 또 풀어줘야 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 끝이 아니야. 이걸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이게 아까 t. t의 제곱, 합이 4, 곱이 3. 얘의 두 근이 x, y라며. 그지? 저게 두 근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3이고, 또는 x가 3일 때 y가 1이다.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풀면 t의 제곱 플러스 3t 빼기 4는 0의 두 근이 x, y니까 인수분해 또 되지? 얘는 4, 1, 마이너스 1 붙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도
x가 마이너스 4면 y는 1,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4. 근이 하나, 둘, 셋, 넷. 아까 말했지? 근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이해돼요? 됐어요? 59번. 이제 뭐 활용하는 문제들이에요. 활용하는 문제. 한번 봅시다. 59. x제곱 y제곱은 10. 3x 더하기 y는 k. 이거에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을 구하세요. 여기 1차고 여기 2차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되죠. 그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대입할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의 제곱은 10. x제곱 여기 9x제곱 빼기 6배 kx k제곱 빼기 10은 0. 여기 10x제곱 여기 빼기 6kx k제곱 빼기 10은 0. 뭐래? 근이 한 쌍만 존재하래. x도 하나 y도 하나. 그러니까 판별식은 되겠지? 판별식은 3k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제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9k제곱 여기 10k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00이 제로네. 모든 k의 값의 곱을 구하래. 그럼 k는 얼마 10이니까 곱은 마이너스 100. 그렇죠? 네, 62번. 62번 문제 좀 읽어보세요. 직사각형 모양이 땅이래잖아요. 직사각형 모양이 땅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림을 64번처럼 친절하게 안 줄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다 무조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 안 주면 우리가 알아서 그림 그려야 돼. 대각선의 길이가 3 루트 5래요. 대각선의 길이가 3 루트 5래요. 가로의 길이는 x, 세로의 길이는 y라고 하자. 직사각형 나오면 대각선 나오면 먼저 가장 먼저 이렇게 피터로 정의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 40이야. 40, 그지?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1만큼 줄였대. 그러니까 1 빼기 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1만큼 늘렸대. y 플러스 1이 됐겠죠? 그랬더니 처음 땅은 xy잖아. 처음 땅보다 2만큼 늘어났대. 그럼 처음 땅에 2를 늘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처음 땅에다 2 늘리면 변화시킨 양이 된다. 그러면 전개보자. xy 플러스 x 빼기 y 빼기 1은 xy 플러스 2. xy x 빼기 y는 3. 그러면 또 1차, 2차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근데 그냥 대입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앞에서는 x랑 y를 구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물어봤으니까 구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물어보는 게 x, y를 각각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봐? 처음 땅의 넓이를 물어봤잖아. 처음 땅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굳이 따로따로 구해서 곱할 필요가 없죠. 네?
있지?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곱을 만들어내라. 그럼 뭐야?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2xy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무조건 xy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구하셔라. 그지? 이건 뭐야? 45래. 얘는 얼마야? 9 2xy. 다시 빼면 36이거든? xy는 18.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봐요. 적은 다음에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부정방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방정식이 뜻이 뭔지부터 볼게요. 부정방정식의 의미가 뭐냐? 먼저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정이라는 게 뭘 부정한다의 그 부정이 아니라 여기서의 부정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정할 수가 없냐면 근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 식 또는 조건의 개수가 더 많을 때 그때의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3이야. 그럼 저걸 만족하는 x, y는 얘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되게 많지. 1, 2, 3, 0, 4,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2에서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걸 다 나타내면 직선의 형태가 되지. 무수히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원래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하나 더 붙일 거야. 예를 들면 수의 범위를 뭔가 하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뭔가 조건을 추가해주면 근이 정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러면 되게 많지? 근데 내가 단 x, y가 자연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줬어.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았는데 확 줄지. 1, 2, 2, 1 해서 딱 두 개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수의 범위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우리가 시험에 그냥 많이 나오는 건 거기에 교재도 있는 것처럼 정수 조건 또는 실수 조건인 경우를 우리는 시험에서 주로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수 조건일 때는 어떻게? 거기 나온 것처럼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 이런 걸로 바꿀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해. 여기 압축해놨으니까 잘 보셔야 돼. 정수 조건일 때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 이런 걸로 만들 거고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일 때는 첫 번째는 x, y에 대한 2차 방식이 주어지면 문자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판별식이 어떻다는 걸 이용해 실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면 되겠죠. 실수라고 했으니까 문제 조건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8번에서는 실수 조건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AB가 실수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B가 실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어떻다는 거야? 이건 A가 0이고 B가 0이잖아. 이렇게 만들던지 할 거예요. 네, 밑에도 제가 부정방식 써있죠?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작을 때 그 근이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수의 범위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조건이 추가되면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풀어볼게요. 네. 여기에 76쪽에 66번 하고 69번을 한번 볼게요. 음. 66번 xy 3x 플러스 y 빼기 12는 0. 예,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 y에 대해서 다음 주 x, y의 값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수라고 했잖아. 정수. 아까 정수면 어떻게 한다고? 뭔가 1차식 곱하기 1차식 정수가 되게끔 하라고. 이걸 강제로 인수분해 시키라고. 강제로. 강제로 인수분해를 시킬 거야. 강제로 인수분해 시키니까 강제로. 그러면 x 있으니까 x를 묶어봐. y 빼기 3이지. 이 둘을 했더니 y 빼기 3 여기도 y 빼기 3 강제로 만들어라. y 빼기 3 강제로. y 빼기 3 있으니까 y 빼기 3 강제로 어거지로. 그럼 9는 남잖아. 9는 넘기라고. 넘기라고. 그러면 x 플러스 1 y 빼기 3이 9라는 식이 됐죠. 근데 문제에서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잖아. 그래서 곱해서 9가 되는 걸 나열해주면 돼요. 1, 9, 3, 3, 9,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렇게 강제로 해주면 되는 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내가 x랑 y를 순서를 보면 x 더하기 1이 1이니까 x는 0야. y 빼기 3이 9니까 y는 12. x 플러스 1이 3이니까 x는 2. y 빼기 3이 3이니까 y는 6. 얘는 8. 얘는 4. 이해돼?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2. 이렇게 되겠죠. 이해?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xy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은 요 곱하면 0이니까 0. 그 다음에 요건 12. 그 다음에 8, 4, 32. 요건 12. 요건 빵. 요건 마이너스 20. 될 수 없는 거 뭐예요? 마이너스 8. 네, 마이너스 8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정수 조건이면 어떻게 한다고? 강제로 인수분해 시킨다. 강제로. 어거지로 그냥 강제로. 남는 건 보내. 남는 건 보내. 이항을 시킨다. 남는 건 이항시키면 돼요. 그치? 69. 예. 실수 xy가 이걸 만족시킨대. 실수 xy가 다음과 같은 뭐를 만족시킨대. 10x제곱 12xy 5y제곱 빼기 4x 플러스 6y 플러스 13은 0. 예, 실수라고 해서 실수. 예, 이걸 만족시킬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냐? 말했지 실수 조건이니까 한 문자로 빨리 정리해. x면 x, y면 y. 그 다음에 판별식 쓸 거야. 실수란 실수니까 판별식을 쓸 건데 영어가 하나다. 한 문자로 정리부터 하라고. 그러면 x에만 정리해볼게. 그러면 여기 x 있으니까 4x 묶으면 3y 빼기 1. 그 다음에 5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3은 0. 판별식을 쓸게요. 판별식 짝수니까. 그럼 4배에 3y 빼기 1의 제곱 a식 15y 제곱 6y 13은 0보다 커나 같다. 네, 천천히 정리하자. 9y 제곱 빼기 6y 플러스 1. 요 전개하면 50y 제곱 빼기 60y 빼기 132 0보다 커나 같다. 36, 36에 50에 36 빼면 마이너스 14y 제곱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4y 여기 플러스 4 빼기 126
14로 나눠 떨어지는지 볼까요? 14로 다 나눠 떨어져요. 14 여기 6y네. 네, 여기는 푸네. 완전 제곱식이네. y 플러스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네요. y가 마이너스 3이야. y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3이면 얼마일까? 넣어봐. y가 마이너스 3이면 넣으면 되지. 10x제곱 y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40x y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는 75고 여기는 마이너스 18 13이야. 그럼 75에서 18 빼고 13을 넣으면 70이네? 80인가? 75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45구나. 소리. 45에서 18 빼고 45에서 얼마야? 13에서 18 40이네. 40. 그러면 10 약분하면 x는 2겠네. x는 2,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겠다.